네, 이제 베이직 헤어펌 교과목 소개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제 수업 교과목 제목이 베이직 헤어펌인데요. 혹시 헤어펌이 어떤 의미인지 혹시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대면 수업이면 손들어서 질문을 하고 답을 듣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어, 퍼머넌트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볼까요? 지금 헤어펌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정확한 풀네임을 써본다면 헤어 퍼머넌트 웨이브라는 단어로 쓸 수 있습니다. 퍼머넌트 웨이브라는 단어를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시면 영구적인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퍼머넌트를 축약해서 펌이란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직역을 해보면 모발의 영구적인 웨이브 이것을 만드는 게 헤어 펌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헤어 펌 전후 사진을 제가 한번 검색해 보았는데요. 조금 차이가 느껴지나요? 시술하기 전과 시술 후 모발에 곡선이 형성되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교과목 소개를 좀 드릴까 하는데요. 자, 모발에 펌젤을 도포하고 로트나 롤을 사용하여 와인딩하고 모발을 웨이브나 C컬 형태로 변화시킬 수 있다. 자,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능적인 면이긴 한데요. 전체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실제적인 웨이브를 만들어내는 것을 실제 여러분들 수업에서 체험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은 좀 지식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을 좀 넘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꿈을 묻습니다. 너 꿈이 뭐니? 라고 물으면 미용사요.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들보다는 헤어 디자이너요. 라고 대답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화면을 보고 있는 친구들도 꿈이 뭐냐 묻게 된다면 헤어 디자이너란 이름을 이야기할 친구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용사 그러면 기능적인 부분이 좀 강조된 직업군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헤어 디자이너는 과학적이기도 하고 예술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으면 합니다. 자, 퍼머넌트 웨이브. 직접 사람의 머리에다 시술해 본 친구들이 있을까요? 아니면 본인의 머리에다가 펌을 한번 시술을 당해 본 경험이 있는지요? 그렇다 그러면 한번 펌을 시술하는 순서를 한번 머릿속에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되게 많은 과정이 보이죠? 네. 첫 번째, 이제 모발이라는 것은 화학 처리를 하게 됩니다. 펌이라는 것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펌 처리를 했을 때 컬이 나올 수 있는 모발인지 아닌지를 꼭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첫 번째 단계가 모발 진단 단계. 자, 그리고 나서 디자인이 결정이 되고 나면 모발의 상태에 따라서 트리트먼트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바로 고객의 모발을 샴푸하는 경우도 있고요. 샴푸가 끝나고 나면 열 처리를 하게 되면 모발의 손상을 더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타올 드라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일링에 변화를 주기 원해서 커트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 단계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제를 선정하는데 펌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성분적인 면에서. 그래서 어떤 약을 선택할지 선정을 하고 나면 그 약품 선택에 따라서 롯들을 선정하게 됩니다. 조금 더 모발에 순한 약제를 선택하게 된다면 로트는 좀 더 가는 것을 사용해야 될 것이고 좀 강한 펌제를 사용하게 된다 그러면 로트는 조금 더 굵게 사용할 수 있겠죠. 자, 로트가의 선정이 끝나고 나면 블로킹을 뜹니다. 어떤 친구들이 그러더라고. 교수님, 샵에서 블로킹 뜨는 디자이너 별로 없던데요? 네. 많은 것들을 경험해 본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블로킹이라는 단계를 넘어서는 경우도 많은데 실제적으로 정확한 펌을 하기 위해서는 블로킹 단계가 꼭 필요합니다. 자, 블로킹을 나누고 나서 일제, 아까 약제 선택했던 것 중에 일제를 우선 도포하면서 와인딩을 시작합니다. 와인딩이 다 완료되고 나면 터번이든 타올이든 헤어라인 주변을 고정을 시켜주고 나머지 다시 제1제를 재도포합니다.
도포가 완료되고 나면 약재의 휘발을 막기 위해서 비닐캡을 씌우게 됩니다. 씌우고 나서 테스트 컬까지 진행하기 전 모든 시간을 프로세싱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연 방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모발의 상태에 따라서 열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시간을 다 지키고 나서 테스트 컬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오인해서 펌이 잘 나왔나 안 나왔나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일제가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만큼 처리를 이렇게 화학적 작용을 잘 이루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그게 잘 이루어졌을 때 이제 처리를 하기 전에 중간 세척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를 처리해서 또 이것도 약재에 따라서 적용하는 시간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로드 아웃, 로드를 풀어서 이제 로드를 정리하고 전용 샴푸나 린스를 통해서 세척을 합니다. 완료되고 나면 동일하게 열 처리가 아닌 타월 드라이로 마무리하시고요. 타월 드라이 이후 모발의 상태에 따라서 트리트먼트를 선택해서 마무리 손질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객들이 실제 샵에서 나갈 때만 아름다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집에 가서도 본인이 예쁘게 머리를 손질하실 수 있도록 홈케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술 순서를 수업 단계 초기에 이야기하는 이유는 수업 목표랑 잘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제 수업의 목표는 총 6가지로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펌젤을 도포라는 부분에 빨간색이 되어져 있는데요. 아까 그 시술 과정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퍼머넌트는 모발에 화학적인 처리를 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약재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두 번째 헤어펌 전 사전 샴푸 그리고 어깨, 가운 이런 것들을 착용하는 단계인데요. 시술 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단계들에 대해서 또 여러분이 할 수 있게끔 수업 목표를 세웠고요. 세 번째는 실제적으로 펌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재료하고 도구들이 준비되어져야 되겠죠. 그것을 실제 준비하실 수 있어야 되고 모발의 사전 처리, 그래서 약품을 통하거나 트리트먼트 성분을 통하거나 그래서 전 처리를 도포하거나 또는 약재를 도포해서 모발을 부드럽게 만드는 작업들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시술이 들어가기 전에 두피나 헤어라인에 보호제를 도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와인딩 기법이 2가지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크로코놀식과 스파이럴식 기법으로 모발에 실제적으로 와인딩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와인딩이 끝나고 나면 타월 밴드를 고정하시고 비닐캡을 씌우고 펌제 촉진을 위해서 가온기를 사용할 수도 있고 모발의 상태에 따라 자연 방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의 작용이 잘 이루어졌는지 테스트컬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5번째로 테스트컬 결과에 따라서 현장에서 중간 세척 단계를 다른 방법들로 대체해서 사용하고 있긴 한데요. 그래서 우선 이제 도포를 위해서 일제 작용이 마무리되고 나면 일제 성분을 세척해내고 이제 도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6번째로 로트 오프는 로트를 이제 제거해내고 세척해내는 단계이고 이후에 헤어스타일링 제품을 해서 마무리하는 단계까지 할 수 있는 게 제 수업의 목표입니다. 수업 방식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교수학습 방법은 크게 2가지를 사용할 겁니다. 언어적인 지식을 여러분들한테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강의법을 사용할 것이고 그리고 제가 데몬스트레이션이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사례를 보여드리고 또 제가 실제적으로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앞에서 보여드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그걸 관찰하고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익힌 것들을 실제 여러분들이 연습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기술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실습 단계가 교수학습 방법으로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자, 학습이 끝나고 나면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그 평가들은 작업장 평가라고 그래서 실무 평가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 수행 능력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단계가 평가 방법으로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성적 평가 반영률 및 평가 주차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아까 통합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주차별로 언제 평가할 건지 그리고 몇 점이 반영되어지는지 안내되어져 있는 거랑 동일한 내용입니다. 출석 점수가 20점이 있거든요. 대학에선 중요한 점수입니다. 그 20점 중에
여러분들 그 100점 만점에서 20점을 제외한 80점이 성적 반영 비율에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영역에 점수들이 포진되어 있는 걸 확인하시고요. 가장 높은 점수가 40점인 여섯 번째 단계인데요.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모발에 와인딩 하는 단계가 10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그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얼만큼 또 충실하게 그리고 또 제대로 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점수가 조금 높게 배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 단계인 1번부터 5번 단계는 평가 주차가 7주차에 예정되어져 있고 그리고 6번부터 14번까지의 평가 내용들이 실제 와인딩을 하는 과정과 마무리하는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게 15주차 수업 중에 14주차의 평가 주차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안내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평가가 2회에 걸쳐서 진행이 될 거고 처음 준비 단계가 여러분들이 대학에 오게 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그 시점에서 지금 준비되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와인딩 결과물 평가지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데요. 크게 단계는 상, 중, 하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펌을 준비하는 단계가 처음부터 5단계가 준비되어져 있고 베이직 펌을 실제 와인딩 하는 단계가 6번부터 10번, 11번 단계까지 있습니다. 와인딩 단계가 40점이란 배점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총 10개의 단계에 의해서 완성도부터 와인딩을 완성했을 때 측정하는 점수고요. 실제적으로 와인딩 단계는 블로킹부터 슬라이스, 직경, 시술 각도, 밴딩, 스틱, 텐션, 엔드페이퍼, 그리고 와인딩한 시간, 소요된 시간 이렇게 해서 총 10개 항목을 가지고 여러분들 평가를 할 것이고 그다음 7번부터 14번까지 단계들도 각각의 단계에 맞춰서 상중하 나눠서 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자, 교재 안내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용할 교재는 지금 여러분들 보는 화면 왼쪽 측면에 보시면 기초 헤어 펌이라는 NCS 학습 모듈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모듈은 여러분들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 준비물을 안내 드린 이후에 자세히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교재는 지금 보여드리는 그 화면에 있는 교재를 사용할 것이고 참고 문헌이라고 총 제가 6가지 교재를 참고해서 여러분들 수업을 같이 진행할까 하는데요. 참고 문헌들은 실제 여러분들 대면 수업이 이루어질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직접 보여드리고 어떤 내용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공유하는 시간들을 가질까 합니다. 자, 다음은 수업에 사용될 준비물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 와인딩을 하게 되면 포트폴리오 작업을 하게 될 텐데요. 그건 추후 양식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모듈 교재 안에 들어있는 사진인데요. 개인 준비물은 각자 사이즈에 맞는 장갑을 5개. 학원에서 그 펌 와인딩을 배웠던 친구들은 장갑을 끼지 않고 맨손으로 물을 가지고 와인딩을 하셨을 텐데요. 실제 현장을 가게 되면 약품을 이용해서 와인딩을 하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항상 미용 장갑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자기 손에 맞는 사이즈에 맞게 5개를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스틱이라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모양이 스틱입니다. 이쑤시개처럼 생긴 건데요. 고무줄 자국을 모발에 남기지 않기 위해서 꼭 필요한 도구니까 2봉지를 꼭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꼬리빗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하이라이트빗 사용 금지되어 있는데 꼬리빗 중에 아래쪽에 스테인리스 소재로 되어 있는 제품이 있는데 그걸 하이라이트빗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플라스틱 소재로 되어져 있는 꼬리빗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엔드페이퍼는 지금 이미지 화면에서는 파마지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모발 끝에 부착해서 와인딩을 돕는 도구라 그래서 엔드페이퍼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트는 자격증 과정에서 준비되는 호수별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무줄, 분무기, 매시간 타올 2장, 분무기 2번 중복되어져 있네요. 학교에서 제공되어지는 준비물들은 엔드페이퍼하고 고무밴드, 그리고 펌 1, 2제, 그리고 열기구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교재 다운로드하는 방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검색창에서 NCS라는 단어를 검색해 주시면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는 홈페이지로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상단의 메뉴에 NCS 및 학습 모듈 검색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NCS 및 학습 모듈 검색이라는 창이 뜰 텐데요. 총 여러 가지가 이렇게 분야별 검색으로 뜰 텐데 저희 분야는 여기 12번째 이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 이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번 창을 클릭해 주시면 이 아래에 있는 화면이 활성화되어질 텐데요. 중분류의 이미용 클릭하시고 소분류의 임용 서비스 클릭하시고 그럼 세 분류가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나올 텐데요. 헤어 미용을 클릭하지 마시고 여기 보시면 화살 더하기 플러스 표기가 있는데 이걸 클릭하시면 능력 단위 부분이 활성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쭉 내려보시면 20번 해서 베이직 헤어 펌 요거를 최종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화면을 이동해 보시면 NCS 학습 모듈 검색이라는 창이 나오고 화면 중반부쯤에 NCS 학습 모듈이라는 요 메뉴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첨부 파일 PDF라는 그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팝업 창이 뜰 거예요. 여기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이 팝업 창이 뜰 텐데 이 팝업 창에서 여러분들이 활용 대상이 미취업자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생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적 재산권 고지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NCS 학습 모듈은 현장에 계시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든 교재이거든요. 그래서 재산권이라는 것이 부여되어져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이.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읽고 동의를 해주셔야 돼요. 읽고 나서 동의 표시를 하게 되면 처음 팝업 창에는 다운로드가 활성되어지지 않았지만 다 동의를 하시고 나면 다운로드가 활성되어집니다. 그래서 클릭하시면 아래 하단에 이 네임으로 파일이 뜨게 될 텐데요. 저장하셔서 여러분들이 인쇄를 해서 수업 시간에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페이퍼를 낱장으로 갖고 오셔도 되고 링 제본을 하셔도 되고 비닐 바인더에 꽂으셔도 되고 어쨌든 수업 시간엔 꼭 필요한 교재니까 꼭 다운로드 하셔서 수업 시간에 준비해서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다음은 제 사전 자가 진단하기라는 것을 진행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단계를 우선 끊도록 하겠습니다.